그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채용할 때는 두 가지 범죄 이력 사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가 성범죄,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 이력 사실과 그다음에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범죄 이력 사실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범죄 이력이 확인되고 난 후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체육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채용할 때 그 체육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징계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문체부 대한체육회와 함께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징계 이력이 과거에 이제 체육 지도사와 관련된 자격증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좀 채용에서 좀 제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간 폭력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다시 복귀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비리가 적발이 되면 이제는 영원히 복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 범죄 이력, 그다음에 아동 학대에 대한 범죄 이력뿐만 아니라 체육 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그 징계 이력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각종 비위 행위나 비리 사실이 있었을 때 그 징계와 관련된 절차가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관련된 종목 경기단체에만 그 징계 요청을 했고 그 종목 경기단체에서 징계가 확정이 되면 이걸 다시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으로만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그 학교 또는 그 시도교육청을 넘어서서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이제 채용을 할 경우에 이 징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뭐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징계에 대한 그 절차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좀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제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경기단체, 그러니까 종목별 경기단체에만 징계 요구를 이제 했고 통보를 받았던 것을 교육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그 경기단체가 아니고 대한체육회로 징계를 요구하게 되고요. 네. 대한체육회가 다시 경기단체로 이제 이 징계 요구를 이제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단체에서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단체에서 징계가 결정이 되면 이 징계 결정 사실을 대한체육회에 다시 알리게 되고 대한체육회는 교육부와 문체부, 시도교육청, 학교로 공유를 하게 돼서 기존에 학교와 시도교육청, 경기단체에서만 공유됐던 징계 이력 사실이 지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절차가 개선돼서 그러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각지대도 없앴고 무엇보다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현황을 좀 살펴보면 학생 선수,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에는 학생 선수가 프로팀에 입단하거나 아니면 실업팀에 입단하는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학생 선수들은 학습권을 보호받거나 아니면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의 길을 보장받지 못하고 과도한 훈련 그리고 대회에만 참가하는 그런 여건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지금 뭐 이러한 뭐 사안들을 조금씩 개선하기 위해서 학습권 뭐 보호 그다음에 학생 선수들이 대회나 훈련에 참가할 때 정규 수업 이수 후에 참가하게 하는 제도나 아니면 최저학력제 등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그 운동선수, 학생 선수에 대한 학사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최저학력제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선수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시적인 합숙 훈련이나 합숙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생 선수에 대한 운동 더불어서 학습권 보호 그다음에 인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할 수 있게 종목별로 저희가 훈련과 관련된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4개 종목을 대상으로 종목별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20년 이후에는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종목별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학생 선수들이 앞으로는 학업과 운동을 좀 병행해 나가면서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4개 종목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단체 종목과 개인 종목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조금 많은 이제 비위의 중심이 되고 있는 빙상인데요. 그러니까 실외 종목은 이제 축구와 야구가 중심이 되고 실내 종목은 뭐 태권도 그다음에 비리가 조금 많이 이제 일어나는 이제 위험 종목인 빙상 우선 4가지 정도를 좀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중장기 대책 중에 하나로 또 엘리트 중심의 이런 체육을 조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마련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개선책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지난 그 1월 25일 날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뭐 문체부가 중심이 돼서 교육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에 보면 이제 그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가칭 스포츠 혁신 위원회를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원이 이제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의 차관님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체육계 구조 개혁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학생 선수에 대해서도 과거의 엘리트 중심의 학생 선수 육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학습권 보호 그리고 합숙 시설과 합숙 훈련도 좀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에 대한 통합, 학교 스포츠, 그다음에 지역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기존의 선수 육성 방식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전국 체육 대회 자체가 원래 그 취지와는 조금 어긋나서 너무 과도하게 성적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또 경쟁을 유발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개선책이 마련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전국 소년체전은 우수 선수의 조기 발굴, 그다음에 학생 선수에 대한 경기력 향상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선수가 즐기고 체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전국 소년체전을 보면 뭐 여러 제도 개선을 통해서 뭐 전국체전과는 달리 종합채점제라는 방식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입상이나 경쟁에 많이 몰두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네. 이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 소년체전을 기존의 대회 형식이기보다는 좀 축제 형식으로 좀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고등부를 살펴보면 고등부는 이제 학생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부 그다음에 일반부와 함께 전국 소년체전이 아닌 전국체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체전에 속해 있는 고등부를 전국 소년체전, 그러니까 초등부, 중등부와 통합해서 앞으로 이제 축제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좀 소통하고 화합하고 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학교 운동부 성폭력, 폭력 근절 방안을 포함해서 우리 체육계 구조 변화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요. 자, 마무리 말씀으로 관련 과제 부탁드립니다. 네. 그 폭력과 가혹행위, 그다음에 인권과 학습권을 무시한 훈련과 대회 참가를 통해서 얻은 메달은 그 메달이 비록 금색일지라도 빛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 엘리트 중심의 학생 선수 육성 방식이 우리나라를 이제 기존의 스포츠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국위 선양이라는 목표 미명 혹은 메달 지상주의의 주의 환경에 우리 어린 학생 선수들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스포츠 강국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저희가 이제 여러 제도 개선에 대한 뭐 외부 전문가나 아니면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듣는데 좀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이번이 체육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선수들이 처음 운동을 접하게 되는 학생 선수 시절부터 진정한 좀 스포츠 정신을 알아가고 그다음에 선진화된 시스템 속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과 또 기다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준용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